한국이 태국에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는다고. 왜? 최근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샵밴코리아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여행하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해시태그가 처음 등장한 이유가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라는 점 믿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과연 무엇이 태국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하나였습니다. 태국의 유명 유튜버가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입국이 거부된 일이었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공항에서 불법 체류자로 오인받아 강제 송환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억울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태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이 태국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이는 곧반한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셜미디어에서 샵밴커의 해시태그는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약 76.3%가 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태국인들은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을까요? 사실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게 되는 이유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쉽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뒤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내 저임금 노동시장에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한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들마저 불법 체류자로 오인받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이는 양국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국인들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비난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매일같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입국 거부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태국 전역에서 우리를 왜 범죄자처럼 대하는가 라는 물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국가적 감정의 상처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 이후 수많은 태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반한 감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태국인들은 점점 더 한국을 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한국 여행 보이콧이라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정당한 관광객들까지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태국 정치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태국의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요구하며 한국이 자국민을 불법 체류자로 오인하는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국 관광업계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였고 매년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태국인들의 한국 여행 예약 취소가 급증했습니다. 태국의 여행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 한국 대신 일본과 중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국인들에게 특별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며 한국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선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태국인들이 실제로 한국 여행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안전한 여행지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찬성하며 태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 한국 사회에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태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파괴되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관광업계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주요 관광 시장 중 하나였고, 매년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경제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서울, 제주도, 부산 등 태국인들이 자주 찾던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 관광객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7월에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관광업계는 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큰 문제와 얽혀 있어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서 체포된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양국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이 태국인은 수년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며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태국인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감정적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제는 단순한 입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갈등은 이제 단순히 불법 체류자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격하게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왜 우리는 불법 체류자로 몰리는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국 거부를 당한 태국인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왔고,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이던 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후 그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이 태국인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불법적으로 거주하며 여러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고, 이는 곧 양국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한국 내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한국 내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이 모든 태국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게 입국한 태국인들까지 차별하고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은 태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반한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에서 더 큰 불씨로 번졌습니다. 서울 주재 태국 대사관 앞에서는 수십 명의 태국인들이 모여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는 한국 정부의 정식 사과와 함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는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명백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이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태국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정식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태국인들마저 불법 체류자로 취급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을 더욱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불법 체류 문제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문제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태국인들에게는 이 말이 별다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여행을 공식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도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관광산업의 중요한 고객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국인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영동 거리의 상인들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제주도나 부산 같은 관광지에서는 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 관광객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태국의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국가적 감정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죠.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것뿐이라는 의견이 강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감정적 충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양국의 감정적 대립은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국과 태국, 양국은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양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행 금지 운동, 입국 거부 논란, 범죄자 취급에 대한 반발까지 서로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국 정부가 외교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했고 누구도 먼저 양보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불만을 강력히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국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모두의 입장이 이해된 순간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유지하되 정당한 입국자들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입국 심사관들에게도 강화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전 여행 허가제 KTA를 받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국 내에서 확산된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태국도 자국민에게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충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합의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내에서 특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태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절한 여행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관광 명소들은 태국인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며 다시 한번 태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며 한국에 달라진 입국 절차와 따뜻한 환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덕분에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을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한국 여행 예약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불법 체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나은 외교적 협력을 약속하게 되었죠. 이번 사건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태국은 자국민 보호와 함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양국은 이제 더 이상 감정적 대립에 빠지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외교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외교적 대화와 합의였습니다. 오늘 태국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